죽으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예? 재물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재물이 이제 분배가 돼요. 예? 분배가 된다고요. 누구한테 이렇게 철하든지 자라든지 자이 뭐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쪽 본능, 이 다 본능의 화체들이다. 내 이익만을 위한다. 양심을 뭐 생각할 것이 없다. 그야말로 악만 남아가지고 악마다. 악마라고 생각할 정도면 폐륜하죠. 폐륜아들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빨리. 왜냐하면은 저 입장에서는 간병을 빨리빨리 면하고, 간병피로증후군이라고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병피로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게 범죄가 증가된다 이겁니다. 지금 증가되고, 그러니까 빨리 내가 간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냥 빨리 죽는 거. 재력이 있는 사람이 그냥 나이 먹어가지고 병들고 막 그런 꼴 안 보게끔 빨리 죽어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암 걸린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처자식한테 내가 부담 주는 것이 싫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고. 부담 주는 게. 근데 이제 재력이 있는 사람은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재력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부담 주겠지만 재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빨리 자기가 낳으려고 그러죠. 재물이 있는데 내 재물을 어떻게든지 써가지고 낳고 싶은데, 이쪽 사람들은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폐륜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악마를 전제로 해서.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는 자기 것만 생각하고, 맨날 강자는 못 건들고 약자만 건들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가지고 낳게 해주고,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고 이런 세상 구경하게 해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정도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낳게 해가지고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게끔 해가지고 사람 성질나게 막 이러면은 이제 자기 부모도 죽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게 후처업이라고,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문으로 쓰면은 후처, 전처 말고 재혼한 처, 그게 업이다 이거 아닙니까? 업. 그러니까 후처가 업이다 이거, 직업이다. 후처업, 그걸 보고 후처업이라고 한대요. 일본에서는 2019년에 후처업이라는 드라마가 엄청 센세이션되고 유행을 했대요. 인기가 끌었대요. 뭐 8%, 9%, 뭐 10%까지 그 시청률이 나왔대요. 후처업. 실제로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후처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여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 여자가 47세부터 67세까지 20년 동안 만나는 남자가 11명이었어요. 11명. 11명인데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람은 4명이었어요. 4명. 나머지는 내연남이고 4명이다 이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20년 동안. 이 사람만 만나면 죽어. 이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이 전 남편이 있잖아요. 전 남편을 이 사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대요. 죽였다 이거예요. 죽였는데 죽인 거를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경찰도 모르고 너무 스무스하게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게 딱 그거를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나서 47세부터 67세까지 2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만 만나면 죽어. 그러니까 이제 보험 같은 거 죽으면은 이제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만나. 그러니까 대부분 60대하고 70대예요. 70대 재력이 있는 재력남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남자를 꼬신다 이거예요. 외로운 남자를 꼬셔가지고 이 사람하고 재혼하면 얼마 못 살아. 얼마 못 산다 이거. 재혼하면 얼마 못 살아. 고령의 남자가 재혼하면 얼마 못 산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통계가 또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후처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활동한다 이거 아닙니까? 활약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공개가 안 돼서 시시시 할 뿐이지만은 은밀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어지고 언론이 보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은 상속을 받든지 또 이제 보험금을 받든 수령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후처업에 이 사람이 이제 잡힌 사람이 뭡니까 80억에서 100억 정도를 모은 걸로 추정이 된대요. 경찰이 볼 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막 소송을 하고 계속 하니까, 지금 계속 이제 사형이 집행이 6년이 지나도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 언론 기사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그러면 후처업 혼자 개인이 하는 거냐? 후처업체가 있대요. 후처업체가 있어가지고 조직적으로 해준다 이거예요. 조직적으로 죽여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청산가리를 구입하게끔 어떤 식으로 화분을 배달하는데 화분에 흙에가 이제 청산가리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산가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청산가리를 넣은 캡슐이 있는데 자기가 먹을 때는 청산가리가 없는 캡슐을 먹고 남편한테 줄 때는 이거 건강에 아주 좋은 거야 하면서 우리 같이 먹자 하면서 자기는 청산가리 없는 거를 먹고 남편은 청산가리 들어간 거를 먹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소량씩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먹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소량에 이렇게 오랫동안 중독이 되니까 그걸 얼른 쉽게 발견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뭐를 이렇게 부검을 해봐야 그나마 이렇게 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나와도 입증이 안 되면은 못 하는 거예요. 입증을 안 되면. 그러니까 그 11명이 죽었는데, 일본 경찰도 이 4명밖에 기소를 못 했어요. 4명밖에. 3명은 죽어가지고 기소를 했고, 1명은 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옆에 이웃이 항시 이 사람을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대요. 남편이 죽었으면은 계속 이렇게 시무룩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분을 더 바르고 화려하게 옷 입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홀가분하듯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예. 예.